기타 소득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부동산에 관한 권리입니다.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 토지나 건물을 양도한다. 그러면 양도소득입니다. 근데 이 지상권을 대여한다. 지상권 대여. 그 뭐예요? 원칙은 사업소득입니다. 근데 공익 목적이 있다. 공익 목적으로 지상권 대여한다. 그러면 기타 소득입니다. 아시겠죠? 이 보시면 지상권을 양도한다. 그러면 양도소득입니다. 지상권 대여는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지상권 양도한다. 그럼 뭐예요? 양도소득입니다. 지양량이죠. 지양량. 지상권 양도는 양도소득입니다. 이거 외우세요. 지양량. 그 다음 보시면 이렇게 쭉 나와있죠. 이거는 다 배운 겁니다. 굳이 본다면 저작자 외의자가 저작권을 양도한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양도하는 소득은 기타 소득입니다. 저작자가 저작권을 양도한다. 그런 경우는 사업소득입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문에 창작한 경우 그 저작권을 양도한다. 그러면 기타 소득입니다. 그리고 보면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입니다. 이거는 양도소득입니다. 양도하는 경우. 이 영업권만 양도한다. 그러면 기타소득입니다. 영업권만 단독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 사업용 고정자산, 그러니까 건물 있죠?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그런 경우 이 영업권 양도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가세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강사 같은 경우는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 계속적으로 강의를 하고 수강생 수에 아시겠죠? 수강생 수에 비례해서 받는 강사료. 이거는 사업소득입니다. 그리고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입니다. 일시적으로 강의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그러니까 대학 교수님들이 일시적으로 세미나 같은 거 하고 강사료 받는 경우 이런 거는 기타 소득입니다. 그리고 학교에 강사로 고용되어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강의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이거 외우세요. 3개월 이상. 3개월 이상 강의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이거는 근로소득입니다. 3개월 이상 외우세요. 이거. 그 다음 보시면 이런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이제 비과세 기타 소득이죠. 이렇게 이겁니다. 국가보안법에 따라 받는 상금과 보조금. 이거는 비과세한다. 그 다음 보시면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입니다. 그 밖에 상금과 부상. 그러니까 상훈법이죠.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이다. 그러면 비과세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정호원 등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거나 퇴직한 후죠. 정호원이나 대학교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으로서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 그리고 만약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직무발명 보상금이 있다. 그러면 그 직무발명 보상금 중에서 비과세된 금이 500만원이죠. 그 500만원을 차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로 제공기간 그때 직무 발명 보상금 700만원 받았다. 그러면 그 700만원에서 500만원을 차감한다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금액 200만원이죠. 그럼 200만원은 비과세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연간 500만원만 비과세되는 거기 때문에 700만원 직무발명 보상 받았다. 그러면
500만원 차감한 200만원에 대해서는 과세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보시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 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소와 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다. 이 국가 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소와 골동품을 양도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비과세한다는 겁니다. 비과세. 외우세요, 이것도. 그 다음에 소와 골동품을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특이한 게 이거죠. 박물관은 당연히 이해가 됐는데 미술관이죠. 미술관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된다. 그 다음에 보시면 종교인 소득 중 종교인 관련 종사자가 받는 학자금, 식대, 실비 변상격 성질의 급여,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비슷하죠. 똑같습니다. 금액도 똑같아요. 식대 월 10만원, 그 다음에 실비 변상격 성질의 급여 월 20만원, 자가운전 보조금 월 20만원,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이제 기타 소득 금액 계산이죠. 기타 소득 금액은 총 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공제한다. 근데 이제 필요 경비가 중요하죠. 필요 경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먼저 1번 보시면 실제 필요 경비를 공제한다. 실제 필요 경비는 얼마예요? 실제 들어간 돈입니다. 승마 투표권, 승자 투표권, 소싸움 경기 투표권, 체육 진흥 투표권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입니다. 환급금,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 투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20매 구입했다. 이 투표권을 20매 구입해도 필요경비는 한 매입니다. 한 장만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라는 겁니다. 이 단위 투표 금액 보시면 승마 투표권 발매의 기본 단위로서 최저 발매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2,000짜리다. 한 장이 2,000원이다. 그러면 20장 구입해도 2,000원만 필요경비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20장 곱하기 2,000원 해가지고 뭐 4만원 공제해주는 게 아닙니다. 2,000원만 필요경비로 공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첨금품에 대해서는 슬롯머신에 투입한 금액입니다. 이것도 딱 하나죠. 뭐 수십 번 투입한 거 말고 딱 한 번 투입할 때 그 금액만 필요경비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80%의 법정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경우입니다. 어차피 이 필요경비는 입증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기타 소득을 얻기 위해서 들어간 노력, 이 노력 같은 거에 대해서 입증하는 게 힘듭니다. 그러므로 과다하게 세금 과세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80%를 필요경비로 의제해서 공제하는 경우입니다.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의제한다는 겁니다. 의제한다. 예를 들어서 1,000만원 받았다. 그럼 1,000만원의 80%인 800만원, 800만원을 필요경비로 의제해서 200만원만 기타 소득금액으로 과세한다는 겁니다. 1,000만원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아니라 80%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의 금액인 200만원만 과세한다라는 겁니다. 기타 소득금액에 봐서 과세한다. 외우세요, 이것도.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이 그거예요. 뭐 교육부 이런 거 있죠. 주무관청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그 다음에 부상, 딱 여기까지입니다. 공익법인이 주무관청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그래서 자르고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이 보시면 86번 보세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노래자랑, 시민 노래장을 개최하고 수상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은 기타 소득 금액의 필요경비로 공제한다는 겁니다. 전국 노래자랑에서 상금 받았다. 이거는 정말 대단한 거죠. 대단한 겁니다. 근데 직원들끼리 모여가지고 직원 가족의 밤을 개최해서
수상자에게 상금을 지급한다. 그러면 이거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다 이건 아마추어. 전국 노래자랑은 그래도 좀 세미 프로 정도 되죠. 세미 프로. 좀 그래도 좀 노래 좀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노래하는 거고, 직원들끼리는 하는 거는 아마추어끼리 그냥 재미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직원들이 받는 상금, 노래자랑 가가지고 받는 상금에 대해서는 80% 필요 경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전부 가세합니다. 노력 자체가 거의 안 들어갔다고 보기 때문에 전부 가세한다. 아시겠죠? 그 다음 보시면 계약, 위약 또는 희약으로 인해 받는 소득으로서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 입주, 지체 상금입니다. 그러니까 상가, 입주, 지체 상금 이거 아니에요. 주택만 됩니다. 주택, 입주, 지체 상금. 이거 뭐예요? 아파트죠? 아파트 단독주택, 아파트 단독주택, 입주, 지체. 계약 위반입니다. 계약 위반. 계약서에 2019년 5월 20일에 입주한다 라고 했어요. 계약했어요. 계약서에. 근데 실제 딱 5월 20일 되니까 입주가 지체됐습니다. 계약 공사가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입주가 지체됐습니다. 입주 지체. 그래가지고 2019년 11월 10일로 입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받는 계약 위반으로 받는 주택, 입주, 지체, 상금은 80%를 필요 경비로 의지한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계약 위반으로 받는 소득에 대해서 무조건 80% 필요 경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주택, 입주, 지체, 상금만입니다. 이것만. 주택, 입주, 지체, 상금만 80%를 필요 경비로 한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60% 법정 필요 경비를 공제하는 경우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받는 금액의 60%만 필요 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필요 경비가 실제 들어간 돈이죠. 실제 들어간 필요 경비가 60%를 초과한다. 그러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 경비에 산입한다. 이것도 외워야 됩니다. 광어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 영업권. 영업권에는 점포 임차권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점포 임차권을 양도한다. 점포 임차권은 권리금이죠. 권리금입니다. 점포 임차권 양도. 만약 600만 받았다. 그럼 600만원에 60%죠. 60%를 필요 경비로 의지한다 라는 겁니다. 외우세요. 점포 임차권. 권리금 받고 양도하는 겁니다. 임차권 양. 이 보시면 영업권 이거 특히 외우세요. 광업권, 어업권 이거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영업권은 좀 헷갈려요. 왜냐하면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이다. 그러면 이건 양도소득입니다. 근데 영업권만 양도한다. 그럼 이건 기타소득입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60%를 필요경비로 의존하는 겁니다. 좀 헷갈리죠? 영업권 이거 외우세요. 상표권,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상표권 여기까지는 60% 필요경비 의존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영업권 나오면 좀 헷갈리니까 이거 외우세요. 그 다음에 보시면 토사석 채취 허가에 따른 권리입니다. 이것도 외우세요. 이것도 60%를 필요경비로 의존해준다. 이것도 그 다음 보시면 지하수 개발 이용권 이것도 60%를 필요경비로 의지한다는 겁니다. 특히 헷갈리는 게 이거죠. 토사석 채취 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 개발 이용권 이런 것도 다 60%를 필요경비로 의지합니다. 그 다음 보시면 통신 판매 중개를 하는 자를 통해서 물품이나 장소를 대여하고 500만원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이것도 60%를 필요경비로 의지합니다. 아시겠죠? 물품이나 장소를 대여하는 경우입니다. 물품 대여하거나 장소를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로서 500만원 이하의 금액, 이거는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 소득으로 가져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60%를 필요경비로 의지합니다. 이게 지금 추가된 거예요. 세법 개정되면서 추가된 규정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이나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받는 소득, 이것도 60%를 필요경비로 의지한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문해, 학술, 미술, 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 있죠. 창작품에 대해서 원작자가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창작품으로서 원작자가 받는 소득입니다. 원고료, 인쇄, 그 다음에 미술, 음악,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해서 받는 대가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도 60%를 필요경비로 의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성이 없어야 되겠죠? 사업성이 없는 소득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인적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입니다.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이것도 60%를 필요경비로 의지합니다. 그 다음 보시면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서 해설, 개몽, 연기, 심사 등을 하고 받는 보수,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시적입니다. 사업성 없이 일시적으로 라디오나 텔레비전 통해서 해설하거나 개몽, 아니면 뭐 연기 심사 있죠? 심사 프로그램 나가가지고 심사하고 받는 대가, 이것도 60%를 필요경비로 의지합니다. 그 다음 보시면 전문직 있죠? 전문직자들이 지식을 활용하고 받는 보수입니다. 이것도 일시적, 우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라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60%를 필요경비로 의지한다. 아시겠죠?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이나 일정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이것도 60%를 필요경비로 의지한다. 그 다음 보시면 이거 소와 골동품이죠. 소와 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기타 소득. 소와 골동품 양도, 이거는 80%입니다. 필요경비 의지. 근데 10년 이상 보유한다. 10년 이상 보유, 그럼 90%입니다. 필요경비. 그리고 무조건 분리과세입니다. 아시겠죠? 이 서와 골동품 80%입니다. 원칙은 80%지만 서와 골동품 보유 기간이 10년 이상이다. 그러면 90%를 필요경비로 의지한다.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정교인 소득이죠. 정교인 소득은 다음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이거는 외울 필요 없어요. 이게 설마 이런 게 시험에 나오지도 않겠지만 나온다 해도 이런 건 표 같은 건 다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외의 필요경비입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환입한다. 예를 들어서 거주자가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로 인해서 발생하는 위약금 있죠? 위약금에 대해서 부동산 매매 거래를 위해 거래 당사자로서 지급한 중개 수수료, 그 다음에 매매계약 해지를 위한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는 필요경비에 환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기타 소득 수입시기입니다. 수입시기는 뭐예요? 세금 낼 시기입니다. 언제 세금 낼 것인가? 수입 시기에 세금 낼 이제 그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보시면 광어권, 오어권, 산업재산권 뭐 이런 게 있다. 상표권, 영어권, 점포 임차권 있죠? 이런 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을 수입시로 한다. 다만 자산을 인도한 날, 사용 수익일이 더 빠른 경우는 그 빠른 날입니다. 인도한 날은 뭐예요? 광어권 인도한 날, 영어권 인도한 날, 이런 겁니다. 사용 수익일은 실제로 그 수익한 날. 그러니까 사람들이 꼼수 써가지고 재화를 인도를 하지 않았지만 사용 수익은 하게 해주는 경우, 이런 경우는 사용 수익한 날을
수입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금 청산한 날 전에 사용수익한다. 그러면 사용수익일을 수입식으로 한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사용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그 대금 지급을 한다. 대금 확정하지 않고 사용수익하게 해준 경우에는 실제 그 대금 지급일을 수입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계약, 위약이나 해약으로 인해 받는 소득으로서 계약금이 위약금이나 배상으로 대체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이 확정된 날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법인세법에 따라 기타 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이거는 해당 법인의 결산 확정일입니다. 결산 확정일은 주주총회 결의일입니다. 주주총회 결의일, 이때를 수입식으로 한다. 그 다음 보시면 세액공제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이 있죠. 연금계좌, 연금저축에 가입해서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이거는 세액공제줍니다. 한 400만원 정도 해줘요. 이렇게 세액공제 받은 금액, 세액공제 받은 금액, 그리고 그 납입한 금액을 이제 운용하죠. 그러면 뭐 주식 투자한다든지 채권 투자한다든지, 그래가지고 연금계좌 운용수익입니다. 연금계좌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한 금액, 이게 연금계좌 운용수익입니다.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연금계좌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 이 여기에 대해서 중도인출하는 경우죠. 중도인출, 연금에 수령하는 경우가 중도인출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중도인출한 날입니다. 연금에 수령한 날. 그 밖에 기타 소득은 그 지급을 받은 날. 이거 중요한 게 이겁니다.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이런 거는 대금 청산한 날, 인도한 날,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입니다. 이거 외우세요. 그 다음 보시면 기타 소득 과세 방법입니다. 이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기타 소득, 얘는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대금 지급할 때 원천징수 한다. 아시겠죠? 얼마요? 20%입니다. 지방소득세 포함하면 22%입니다. 다음에 기타 소득은 분리과세로 과세를 종결한다. 일반, 그러니까 2번부터 6번을 제외한 소득이죠. 조건부 과세 대상 기타 소득으로서 연간 기타 소득 금액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다. 그러면 원천 징수된 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300만원 이하다.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 기타 소득을 제외한 조건부 과세 대상 기타 소득이 연간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다. 그러면 그 원천 징수된 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가 있다. 그런 경우 분리과세 선택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분리과세로 과세를 종결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게 기타 소득으로 과세되는 직무발령보상금,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는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므로 300만원 초과 여부 계산 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고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좀 어렵죠? 그리고 또 하나 헷갈리는 게 계약이 위약되어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경우, 이 경우에는 종합과세되지만 300만원 여부 판정할 때는 또 고려합니다. 이게 세법이 정말 짜증나게 돼 있어요. 이 세법 해석해 보면은 300만원 여부 판정할 때 이거 계약이 위약되어 계약금이 위약금 대체된 경우, 이거는 300만원 여부 판정할 때는 고려합니다. 이거 주의하세요. 이것도 외워야겠죠? 그 다음 보시면 기타 소득으로 과세되는 종교인 소득은 조건부 과세 대상 기타 소득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세액공제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운용수익 있죠? 이거를 연금계좌에서 연금에 수령하는 경우, 그러니까 중도인출한 경우입니다. 중도인출한 경우 당해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무조건 분리과세합니다. 중도인출한 금액이
3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도 무조건 분리과세한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이것도 그냥 운영수익 자체가 이게 금융수익입니다. 운영수익 있죠? 이게 그 배당금, 배당소득 이런 거랑 비슷해요. 어차피 주식이나 채권 투자해갖고 얻는 수익이기 때문에 이 운영수익은 그 배당소득과 이자소득 이런 거와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수익에 대해서는 과세한다. 3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도 무조건 분리과세합니다. 아시겠죠? 어차피 금융수익이기 때문에 무조건 분리과세합니다. 그 다음 보시면 소와 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이것도 무조건 분리과세합니다. 무조건 분리과세한다. 그 다음 보시면 승마투표권, 경륜, 승자투표권, 소싸움 경기 투표권, 국민체육진흥투표권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이것도 무조건 분리과세합니다. 이 경우 발생 원인이 되는 행위의 적법 또는 불법 여부를 고려하지 않는다. 무조건 분리과세한다. 그 다음 보시면 복권 있죠? 복권 당첨금, 이것도 무조건 분리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복권 당첨금과 유산소득 있죠? 이거는 슬롯머신 당첨금품입니다. 슬롯머신 당첨금품, 이것도 무조건 분리과세한다. 그 다음 보시면 무조건 종합과세되는 기타 소득이죠?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로 받는 금품. 이거 뇌물 같은 경우 알선수재, 배임수재는 이게 원천징수 자체가 불가능하죠. 뇌물을 받을 때 이거 원천징수 해가지고 국가에 납부한다. 절대 이러지 않잖아요. 뇌물 자체가 남들 모르게 지금 주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는 원천징수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종합과세한다는 겁니다. 나 보시면 계약, 위약, 희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계약금이 위약금,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금액, 이것도 원천징수가 불가능하죠. 계약금 일단 줄 때는 계약이 희약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근데 계약이 해지돼 가지고 계약금이 위약금, 배상금으로 대체된다. 그런 경우에는 원천징수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조건 종합과세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정호검 대학의 퇴직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 이것도 무조건 종합과세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조건부 과세죠. 일반적인 기타 소득으로서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원 이하다. 그리고 원천 징수된 소득입니다. 20% 세율로 원천 징수된 소득, 이런 경우 거주자의 선택에 따라 의해서 분리과세를 할 수도 있고 종합과세를 할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배웠듯이 조건부 과세 대상 기타 소득과 계약, 위약, 희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계약금이 위약금, 배상금으로 대체된 것, 이거죠. 이거의 두 개를 합친 금액 합계액이 3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종합과세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죠? 이거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기타 소득 원천징수 세율이죠. 복권 당첨금 3억원 이하다. 20%입니다. 3억원 이하인 경우 20%,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30%입니다. 그 다음에 연금계좌 납입액 중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영수익 있죠? 그거는 15%입니다. 어차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14%죠. 그러니까 세율 1% 더 높은 세율이 15%입니다. 연금계좌에서 연금에 수령하는 경우, 그러니까 계약 해지하고 일시 수령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15%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무조건 분리과세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해지 일시금, 이것도 원천징수 세율은 15%입니다. 여기 하면 예를 한번 볼게요. 400만원씩 2년간 연금계좌 세액공제 받았고 중도 해지하는 경우, 그러면 400만원 곱하기 2 하는 거죠. 800만원에 15% 해가지고 120만원, 운영수익 80만원에 15% 해가지고 12만원, 이렇게 기타 소득세를 과세한다는 겁니다.
다음에 보시면 세액공제 받지 않은 부분, 연금계좌 납입액 금액 중에서 세액공제 받지 않은 부분은 인출한 경우 과세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 받은 금액만 중도 인출하는 경우 과세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기타 소득 과세 최저한입니다. 이거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게 좀 짜증나죠? 네, 짜증납니다, 되게. 겉면에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으로서 건별로 겉면에 표시된 금액 합격이 10만원 이하다. 그 다음에 환급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환급금이 단위 투표 금액의 100배 이하하면서 적중된 개별 투표단 환급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그러니까 이거 외워야겠죠? 200만원 이하다. 그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음 보시면 슬롯머신 당첨금품이 건별로 200만원 이하다. 이 경우는 과세하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다음 보시면 그 밖의 기타 소득 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이 경우는 기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연금계좌 납입액 중 세액공제 받은 금액 있죠? 그 다음에 운용수익 있죠? 운용수익을 연금에 수령하는 경우, 그러니까 일시 수령하는 경우, 이건 당해 기타 소득 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과세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금융수익과 성격이 비슷하다. 아시겠죠? 어차피 운용수익 자체가 금융수익과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세액공제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대해서 연금 외에 수령하는 경우, 일시 수령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과세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